상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상급부터는 10자씩 정확하게 10자씩 하게 되고요. 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상급부터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글자 어떻게 활용되어서 그 글씨가 씌어지는지 요것을 중심으로 해서 3급은 설명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편안하다 강. 편안하다 강은 여기 별경자와 쌀미자가 합쳐서 만드는 글자예요. 별경은 빛난다, 변화한다. 왜 변화해요? 그러니까 밤에 별자리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변화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벼가 쌀로 변화한다. 그리고 이 쌀을 먹으니까 우리는 편안해진다. 평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글씨 쓰는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고 고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숫자를 쓰고 이렇게 내린 다음에 쌀 밑자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글로 쓰게 됩니다. 이번 글자는 대개개예요. 대개개. 대개. 이거는 대충 이런 뜻이에요. 대충. 왜 대충이냐면 우리가 이제 말이라고 하는 그 곡식을 재는 기구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쌀을 담아요. 그리고 막대기로 쓱 대충 쓱 긁어서 한 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개개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미 지났다, 쓱 지났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이미 기자예요. 막대기로 나무목, 밥식. 이렇게 쓰고 이렇게 니은을 그려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이미 나는 밥을 다 먹었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쓱 지나갔다. 그래서 이 글자를 이미 기자와 합해서 대개 개가 되는 거예요. 개략, 간단하게, 개요 이렇게 하는데 그 글자를 씁니다. 이번에는 떨어지다 거예요. 닭의 그 며느리 발톱이라고 발가락 위에 이 발톱이 하나 붙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다. 발기 보면은 발족 거기에 우리도 복숭아뼈처럼 닭에게도 이렇게 그 좀 이쁘지 않은 며느리 발톱이 이렇게 엄지 발톱처럼 위에 하나 붙었어요. 떨어지다 거저예요. 이거는 클 거니까 이렇게 떨어졌다 이런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족이 있으니까 뭔가 걸어갔다고 했으니까 붙어있지 않은 그러한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떨어지다 거예요. 이 거자를 했죠. 그래서 거리, 거골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골짜기, 거골을 말하는 거예요. 수건, 건자가 있는데요. 수건, 건은 기둥에 줄을 이렇게 빨랫줄처럼 걸고 거기에다가 수건을 말린다나 이렇게 하는 거죠. 제부스라고 하는 건 얘 자체가 부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 그다음 머리에 쓰는 것을 두건, 손을 닦는 것을 수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물을 닦는다고 할 수도 있겠죠. 수건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굳세다 건이에요. 이게 분 모양을 잡고 있잖아요. 분 모양. 그래서 이것을 분율이라고 하는데 여기 민책 받침이라고 해서 3자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얘는 붓을 반듯하게 이렇게 세운다는 뜻이에요. 반듯하게 세우고 이렇게 글씨를 쓰잖아요. 그래서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세운다. 그렇죠? 이 붓을 이렇게 세웠어요. 곧게. 그런데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 곧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굳세다 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건강하다라는 스스로 쓰이는 글자가 복건,
나는 아직도 살아있어. 건재해. 라고 할 때 쓰는 건자입니다. 쓰는 순서는 사람인, 분율, 그리고 민책 받침 이렇게 쓰면 굳세다, 건입니다. 이번에는 빌다, 거리예요.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허리를 굽혀 있는 그런 모습이죠. 부스는 을이에요. 을은 갑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빌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우리는 빌다,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걸한다. 또 구걸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를 자꾸 달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구걸 또는 거린이라고 합니다. 뛰어나다, 걸. 뛰어나다, 걸은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냐면은 요 사람과 요게 뛰어나다, 걸이에요. 뛰어나다. 야, 사람이 왼발 오른발로 나무 꼭대기까지 탁탁탁탁 올라가는 사람. 그 전에 나무를 잘 타면 아무래도 요즘에 운동 잘하는 사람들 아주 머리도 잘 돌아가고 몸도 날쌔잖아요. 더군다나 옛날 몸을 쓰는 시대에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뛰어나다고 말을 했어요. 뛰어나다 쓰는 방법은 사람이네. 왼발, 오른발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나무목, 그러니까 나무 꼭대기를 높은 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뛰어날 거리예요. 뛰어날 거리인데 이런 사람 걸출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걸작은 작품이 아주 뛰어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걸출, 걸자 이렇게 쓰입니다. 칼검이에요. 칼검은 여럿이 모인 자리에 나갈 경우에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좋죠. 야, 그러면 나는 당당하다만 나를 막을 수 있는 거,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바로 칼이에요. 그래서 막을 검자예요. 어떻게 막아요? 이렇게 물건을 많이 갖다 놓고 사람도 이렇게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막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뭘로? 칼로. 그 막는 것이 바로 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칼검이에요. 칼 쓰는 사람, 검객, 그 다음에 칼의 기술, 검술이 되겠죠. 이번엔 사이 뜨다, 격이에요. 사이가 뜨다, 격.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요 자체가 손역이에요. 솥인데 이 솥이 다리가 높아요. 어디에 가면 알 수가 있느냐면 우리 현충원에 가면 분향을 하잖아요. 거기 향을 꽂는데 그것이 손 모양으로 해가지고 발 3개 떨어진 거 혹시 보셨나요? 아니면 제사 지낼 때 향불을 피우는 곳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발 3개가 달려있고 거기다 쌀을 집어넣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이렇게 향을 피우는 걸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세 발 달린 다리가 기다란 그런 그런 솥을 본딴 거예요. 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것처럼 생겼는데 높아요. 예수님 그것을 솥이었다고 하죠. 솥. 그런데 옆에 연덕부변도 있어요. 이 언덕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높다. 이런 모양을 이 언덕 자체가 계단식이다, 뭐 높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 옛날에는 이 그 솥을 굉장히 솥이 컸기 때문에 계단 언덕을 하나하나 계단을 올라가서 일을 봤던 거죠.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작은 그릇으로 변했고 그리고 그냥 단지 향 정도만 피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에서 밥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하고 이렇게 다리가 높아서 사이가 뜨다 이런 뜻으로 썼어요. 그래서 사이가 떴다, 간격, 거리, 격리, 띄워놓는다 이런 뜻으로 쓰인 글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높은 언덕,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사다리 역할을 했다는 언덕부로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솥의 모양, 솥입니다. 솥.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밥을 짓는 솥인데 그 솥이 이제 불을 떼서 밥을 하겠잖아요. 근데 다리가 높아요. 그래서 요 자체가 솥역이에요. 솥역. 솥을 그때는 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역이나 격이나 이런 글자가 됐습니다. 간격, 거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